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파파입니다. 당근마켓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실 거예요. 중고 물건을 저렴하게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무료 나눔도 하고 이제는 일상생활에 좀 깊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근마켓을 통한 이 사기 행각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대부분은 소액이기 때문에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당근마켓이 활성화가 되면서 고가의 물건들도 점점 거래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부동산도 당근마켓을 통해서 거래되는 경우들이 생겼어요. 임대차는 물론이고 매매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근마켓의 초창기 그 취지를 생각해보면 좀 너무 고가의 물건이나 어떤 권리를 이 당근마켓에서 거래하는 건 좀 곤란할 것 같기도 한데요. 또 사용자 입장에서 편리하다면 활용할 수도 있죠. 문제는 뭐냐면 당근마켓을 활용한 사기 행각이 너무 많다는 것이고요. 당근에 올라오는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사기 건수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임대차에서 상대적으로 아직 때가 좀 덜 묻은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당근마켓을 통한 부동산 사기 건수가 최근에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예요. 이거는 정식으로 경찰의 수사 요청이 들어온 것들만 통계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됐다거나 미수에 그친 건수는 굉장히 많을 것으로 추측되고요. 꼭 당근마켓이 아니더라도 부동산 직거래 시장 전체에서 발생하는 사기 사건은 매년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당근마켓에서 부동산 사기 사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일선 공인중개사 사무실들에 관련된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었어요. 자, 수법은 이렇습니다. 본인이 손님인 것처럼 부동산 사무실에 방문해서 공인중개사와 함께 물건을 여러 개 둘러봅니다. 그 중에는 비어있는 공실도 있겠죠. 그게 타겟이 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문을 열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누를 때 그걸 옆에서 보고 있다가 이제 기억해 놓는 거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본인이 소유자인 것처럼 그 집을 당근마켓에다 저렴하게 내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짜리 오피스텔이라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한 70만 원 정도 이렇게 직거래로 내놓는 거예요. 당근에서 그걸 보고 문의하는 사람이 있으면 본인이 멀리 있다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줍니다. 공실이기 때문에 이제 혼자서 내부를 이제 둘러본 그 사람은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니까 빨리 계약을 하고 싶겠죠. 대포통장으로 계약금을 입금받아서 가로채는 것인데요. 경우에 따라서 피해자가 좀 마음이 급해 보이면 보증금 전액을 입금하도록 유도해서 그렇게 보증금 전체를 날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경우에 따라서 매매일 수도 있고 보증금이 1,000만 원이 아니라 훨씬 높은 경우들도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장치가 지금 있었는데 그게 전부 다 그냥 프리패스 돼 버렸어요. 첫 번째가 사기꾼에게 비밀번호가 그냥 오픈돼 버린 거죠. 사실 이거는 공인중개사의 실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인이 공인중개사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은요, 오픈되지 않도록 알아서 잘 관리하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고객을 모시고 가서 문을 열 때 몸으로 가리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이 기본입니다. 대부분의 중개사분들은 잘 하시는데 꼭 일부에서 문제가 생기죠. 물론 고의는 아니겠지만 별 생각 없이 그냥 옆에 서서 대화를 하면서 비밀번호를 보이게끔 누르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공인중개사지만 우리 중개사분들 이거 꼭 주의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대포통장을 미리 준비해 놓고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이름 그 세 글자를 대포통장 주인으로 위조해서 피해자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글자 3개만 위조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죠. 본인이 소유자 행세를 하는 것인데 이거는 피해자가 돈을 보내기 전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딱 한 번만 직접 열람해 봤으면 막을 수 있는 거였어요. 물론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했다면 당연히 확인이 됐겠지만 사회초년생들은 부동산을 거래해 본 경험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직거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본인이 사기칠 게 아닌 이상 당연히 위조된 등기부를 보여줄 이유가 없겠지만 이렇게 직거래를 할 때는 본인이 직접 열람하지 않으면 사기에 걸려들 수밖에 없어요. 중개사무실을 통했는데 그게 공인중개사가 위조한 등기부였다.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그때는 공제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어이없는 것은 이거예요.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의 부동산을 당근마켓에 올릴 수 있다는 것. 당근마켓에는 회원이 부동산을 올릴 때요, 등기부등본과 비교해서 소유자가 맞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소유자 인증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올릴 때 그게 의무가 아니에요. 즉 아무나
남의 부동산을 자기 것처럼 마구잡이로 올릴 수 있다는 뜻이고요. 사기꾼들이 이걸 이용해서 남의 부동산을 올리고 본인이 소유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편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근마켓도 자신들의 플랫폼이 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국토부에서는 당근마켓 측에 집주인 인증 제도를 의무화하자 이렇게 계속 요청하고 있어요. 당근마켓 측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죠. 왜? 본인들은 직거래를 중개만 할 뿐 사기에 대한 피해는 당근마켓이 책임지지 않는 것이고요. 인증제도를 의무화하면 사용자들이 그만큼 버튼을 더 여러 번 눌러야 하니까 본인들 플랫폼이 아주 간편하고 스마트하다는 그 장점이 일부 사라지는 거예요. 본인들의 플랫폼 확장을 위해서 이미 있는 장치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하고 있는 좀 그런 느낌이 들죠. 여하튼 당근마켓에서 부동산을 거래한다,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관련된 사기 행각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을 직거래하는 사이트나 온라인 카페 이런 곳에서도 오래전부터 사기 행각이 계속 발생해 왔고요. 최근에는 그 사기꾼들의 활동 무대가 당근마켓으로 옮겨간 것 뿐이죠.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통하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비싸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된 비용이고요. 사기에 대한 예방이나 보상까지 포함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를 택하는 사회초년생들도 잘못된 건 아니죠. 적은 비용이라도 줄이면서 좀 더 알뜰해지려는 것 뿐이었고요. 나쁜 것은 고의성을 가지고 사기를 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이 사기범에 대해서 무척이나 관대해요. 저도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사기 재판들을 지켜봐 왔는데 고의적으로 몇억 원씩 편취한 건들이나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케이스들에서도 피해 보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기꾼들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인데 계속 그런 나라로 남아있는 것이 좀 많이 안타까워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남을 속이기로 미리 작정하고 계획한 이 고의적이거나 좀 반복적인 사기에서는 현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이 나왔으면 합니다. 당근마켓도 국토부 요청에 따라서 좀 직거래 피해 방지를 위해서 인증제도 이미 있는 거니까 그거를 좀 의무화하면 좋겠어요. 여하튼 부동산 거래는 관련 비용이 좀 들더라도 가급적 중개사무실을 이용해 주시고요. 직거래를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대장 같은 그런 공적 장부들을 직접 열람하셔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